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인물이죠. 지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어제 거의 자정 가까이 다 돼서야 청문회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2위로 주목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논문 표절 의혹 혹은 자녀 유학 등등. 이것보다 이진숙 후보자의 진짜 문제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전국의 1만여 학교에서 교육행정 정보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나이스도 나이스입니다. 나이스입니다. 제가 본인은 잠깐 돌아보세요. 후보자님도 그 논문과 자녀 문제에만 폭 빠져 계셔서 그런지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그 AIDT에 대해서 교육 자료냐 교과서냐라는 질문했는데 왜 그거 하나 답을 못 하십니까? 교육 자료로 지금 논의 중인 걸로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게 아니라 저희 교육위 안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1년 동안 교육 분야 안에서는 엄청난 공방이 있었던 분야예요.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발전 대상입니까? 그거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보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한 소신도 없고 그냥 읽어야 돼요.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자사고 특목고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네, 잘 알고 있지요. 뭘 잘 알고 계시다. 자, 모범 답안 보시고 그렇게 컨닝하시는데 아니에요. 좀 안쓰럽습니다.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입장을 얘기 못해요?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육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역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반적으로 야, 이것도 컨닝을 해야 되는 거군요. 장윤 변호사님. 네. 뭐 개인적인 의혹 다 떠나서 교육 현안을 너무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주무부처 장관이 되면 뭐 익혀보겠다, 공부하겠다라고 하는데 배우러 가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장관은 이제 전문성을 갖고 그걸 실현하고 증명하는 자리죠. 증명하는 자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이제 다만 뭐 이제 질의응답이 단답형으로 물었을 때 뭐 나이스 체계에 대해서 저는 몰랐을 거라고까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딱 들었을 때 기억이 안 났던 부분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예. 더 나아가서 현안에 대해서 물론 교수였고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됐을 때 이제 지역 분점과 관련해 가지고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해왔던 부분이 높이 평가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교육부 장관이 그것만 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식견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또 다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마치 되게 어려운 장학 퀴즈 문제도 아니고 뭐 기본적인 교육 현안에 대한 건데 뭐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거 공부가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뭐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인데 뭐 다 틀렸습니다. 이 부분 일단. 근데 아까 영상에서 확인했다시피 뭔가 교육부 관계자들이 어제 청문회 내내 뒤에서 뭘 이렇게 계속 줘요. A4 용지 주고 뭐 포스트잇도 붙여 있고. 실제로 어제 청문회에서 가장 큰 논란은 이거였습니다. 뒤늦게 불거진 사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이게 급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해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답변을 하지 마라.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그리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는 동문서답해라. 이거 누가 그런 되겠어요? 걸 누가 그런 걸 지금 장관님 위에 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까? 포스트잇 붙어 있습니까? 이거 붙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생중계가 되고 아니 근데 그런 걸 왜 붙이셨어요? 있습니까? 만약에 누가 붙였다면 공직자분들이 뭐 정말 장관을 위해서 붙인다 그러는데 그 장관을 위해서 그런 거 붙이면 안 돼요. 그리고 저 후보님 그게 만약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다 그러면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끝나고 저 한번 줘보세요. 네, 끝나고 제가 다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재명 정부가 우리 이진숙 후보를 교육부 장관으로 그렇게 임명하고자 하는지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뒤에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도 후보를 불안해하면서 답변하지 마라, 동문서답해라 이런 쪽지를 준 만큼 무례한 짓을 하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앞으로 이게 청문회 교본이 되는 건 아닌지 제가 좀 걱정이 되네요. 모르는 것에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답변하지 마라.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그리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는 동문서답해라. 이거대로 한 거잖아요. 이진숙 후보자 그러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눈높이, 이 교육부 장관 눈높이가 높은 게 말하지 마라, 동문서답해라 라는 거였나요? 저는 딴 걸 떠나서 뭐 개인적인 어떤 비위야 뭐 등등을 떠나서 예. 아까도 쭉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이영표 선수가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월드컵은 증명하는 곳이라고요. 그렇죠. 연습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현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지금 뭐 AI 교과서를 쓰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 흑목고 뭐 등등 정말 현안들이 많고 용어조차 잘 모른다 그러면 문제는 교육부 장관의 역할은 가르마를 타주는 거예요. 자, 어느 방향으로 갑시다. 가르마를 타주는데 문제는 그걸 타주려고 그러면 교육 현실에 대한 어떤 이해도와 그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도 이거 있어야 밑에서 보고를 하면 알아듣기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들이 뭐 교육부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요즘은 특히 교육부가 저 이 세종에 있어 갖고 매일 교육부 장관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대면하기도 어려워요. 예. 자,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국무회의 하는데 아니 장관한테 뭐 물어보면 잠깐만요. 전화 좀 해보고요. 쪽지 갖다 주고 모르는 척 하십시오. 잘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국무회의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려면 뒤에는? 교육부 수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저는 딴 거보다도 정말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 기대가 크죠. 그렇다면 최소한 자기 부처를 장악하고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당장 취임하면 자 이렇게 갑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딴 걸 떠나서 이 청문회라는 게 뭐 인신공격하지 마라 등등 이야기하는데 정책 청문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청문회에서 결과가 저런 결과물이라면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자 이진숙 후보자 교육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적합합니다. 모른다고 답하십시오. 다 적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곤란하면 동문서답해라. 나 저런 쪽지는 지금 살다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그 교육위원장이 김영호 의원이 그런 거 붙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메모 직접 본인이 확인했고 많이 꾸짖었다. 교육부에 아직 전 정부 세력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이게 무슨 뭐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직원들이 했으니까 꼭두가시 만들어서 누구 주고 포스트잇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청문회 당사자 이진숙 후보자 본인의 오롯이 개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죠. 제가 볼 때는 김용희 위원장이 뭐 그걸 지적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그런 행동에 대한 지적을 하려다가 얘기가 저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교육부 공무원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진숙 지금 그 후보자의 문제죠. 그건 뭐 그 다른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의 거치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최 교수 생각, 최 교수님 생각은 본인이 자진 사퇴해야 된다. 지명 처리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실은 뒤에 앉아서 뭐 원래 공무원들이 앉아 있으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주기도 해요. 주기도 예. 하지만 답변을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불가능한 거고 필요하면 때때로 물어봐서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 저렇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어쨌든 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고 청문회를 하고 있으니까 좀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걸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예. 그 공무원들의 답변에 의지해서 답변을 하려는 태도는 대단히 예. 잘못된 행동이고요. 그런 분이 교육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는 조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드려 죄송한데 잠시 뒤에 또 강선 후보자 얘기도 나올 텐데 강선 후보자든 이진숙 후보자든 본인이 진짜 실제로 마음먹었으면 벌써 본인의 거취를 표명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진 사퇴보다는 그래도 임명권자가 뭔가 본인들의 과오를 좀 인정하고 지명 처리하는 수순이 좀 더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조금 지켜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예. 본인이 예를 들어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하면 예. 본인이 결단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찌 보면 본인을 지명해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담감도 줄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예. 뭐 여론의 추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뭐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뭐 지금은 시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문제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문제가 커지면 그거 자체가 이재명 정부에 큰 부담이 되니까 저는 뭐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단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본인들이 먼저 결단해 주는 것이 저는 본인을 지명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께서도 좀 낙제점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현안 전혀 모르고 잘 모르고 능력도 없는 거 아니냐는 비판 말고도
개인이 갖고 있는 뭐 논문 표절, 논문 베끼기, 논문 가로채기 이런 것들도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카피킬러 결과물을 저도 봤습니다만 돌려서 그냥 나오는 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절률은 문장 표절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표절은 내용 표절도 있고 구성 표절도 있고 아이디어 표절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좀 많은데 내용 표절까지 보면은 훨씬 더 이거는 심각하다. 대부분의 이공개 논문은 지도 교수가 수주해온 국가 과제나 연구 과제로 수행이 됩니다. 제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학계를 무봉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대부분 그런 걸 모를 거라 생각하고 뭐 이공계는 그렇다는 식으로 말로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공계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안 베꼈다, 안 가로챘다 이 논문 얘기인데 특히 범국민 검증단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했던 이 학계에서 정혁진 변호사님 특히 아니 이공계도 예외가 아닌데 연구 노트 없으면 제1저자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일갈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공계는 아니지만 저도 대학 교수 좀 해봤었기 때문에 논문 쓰는 게 어떤 건지 아는데 저런 게 어떻게 표절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표절인데 그런데 표절을 표절이라고 말 못하는 걸 보니까 저게 뭐 이진숙 후보자는 뭐 홍길동입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갔었는데 본인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스스로나 공부 많이 했다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진숙 후보자는 이 청문회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왔고 그랬기 때문에 저런 실수를 갖다 계속 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공부를 안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문제가 교육 현안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디펜스해야 될까? 잘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런 쪽지까지 포스트잇까지 왔다 갔다 한 걸 보니까 이진숙 후보자는요. 그 장관이 돼도 결국은 그렇게 노련한 교육부 관료들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는 오늘 이걸 보고 이진숙 후보자는 낙마가 확정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마가 확정이 됐는데 아까 최진봉 교수 말 두 분만 종합해 보면 일단 대통령실도 그 시점을 좀 고민하고 있다.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청문회를 거듭해 오면서 야당에서는 도대체 왜 자료들을 안 내냐라고 했는데 특히 이 자녀 편법 유학 의혹에 대해서 어젯밤 9시쯤에 이진숙 후보자 측이 부랴부랴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현재 가액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2명의 자녀가 3년 동안 다닌 고등학교 학비가 6억 2천만 원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한 한 2분의 1 가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소명자를 내십시오. 정확한 자료. 저희 부부의 둘 다 교수였습니다.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후보자 자녀의 학비에 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의 절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봤습니다. 자녀 고등학교 학비와 가디언비 송금액만 33만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 대학 학비 및 생활비 송금액은 36만 달러, 총액은 69만 달러입니다. 2025년 1,300원 환율로 계산한다면 8억 8천인데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총 12억 5,500만 원입니다. 높은 학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장윤 변호사님, 제가 말꼬리 잡다는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 송구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의혹 자체보다는 태도와 해명의 방법이 중요할 텐데 뒤늦게 자료 냈는데 팩트가 다르다. 이건 뭐냐? 그럼 또 대략 거짓 해명 논란 불거진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입장을 헤아린다면 물론 이제
말씀 주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 자녀 2명을 장기간 한 명은 이제 중학교 때 한 명은 중학교도 마치기 전에 또 조기 유학을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들어갔던 모든 비용이 지금 서지영 의원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것도 단순 학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이제 부대 비용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총액을 아마 본인은 그 정도 액수가 안 된다고 뭐 착오 내지는 착각을 했을 가능성은 있겠다. 다만 예. 인사청문회에 이제 임할 때 그런 질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만약에 못했다면 좀 점검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답변이 더 이제 맞는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이제 다른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다 보니까 이를테면 한국 공교육 체계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걸 직접 본인이 부모로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도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겸허히 수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여당 내부에서도 고심이 깊은 게 뭐 김현정 의원 얘기는 여성 할당 목표가 있었다. 글쎄 뭐 여성 할당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주로 얘기했던 게 능력 위주라는 표현이라면 뭐 맞지 않지 않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야당에서 있고 여성, 충청 이런 여러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당도 글쎄요.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2위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은 이겁니다. 보고 또 보고 폭우에 철저히 대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광주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님의 무례하면 아무리 맛있어도 안 간다라고 하셨고요. 불친절한 식당 지적하셨어요. 위기 속에서 문매라니 답이 안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윤희숙 혁신이 얘기하신 것 같고요. 포스트잇으로 코치받는 장관 후보자라니 혀를 좀 차신 것 같아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제는 커닝하는 학생들을 혼낼 수가 없겠다. 이진숙 후보자 관련 얘기 댓글들이 꽤 많았습니다. 5개 모두 감사드리고요.